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원범 매니저님은 방송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짧게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시장도 좋아지고, 저도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적합하게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인사이트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고점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조선과 방산이었습니다. 각각 이제 해외 지분 취득 그리고 수주로 그 우려를 오늘 좀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 신고가 랠리에 들어간 방산주를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모멘텀과 성장성, 좋은 면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same old story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같은 얘기로 올라가는데 야 이거 나는 지금 못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만큼이나 차익 실현의 욕구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모멘텀이 너무나도 강한데요. 어떻게 우리는 좀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팀장님 먼저 한화 쪽을 이야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화의 이 오스탈 지분 인수 승인을 해줬습니다. 호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필리조선소에 이어서 또 얼마나 규모가 큰 건가요? 오스탈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공급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화가 오스탈을 인수하고 지분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까지도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로 가겠다. 북미 시장에 대한 개척 이런 것들로 보시면 좋을 텐데요. 미국 내 소형 수상함 그리고 군수 지원함 시장에서 점유율이 40에서 60%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코 영향력이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올해 3월 호주증권거래소에서 오스탈의 지분 9.9%를 직접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TRS라고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총 지분의 약 20% 정도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하나 시스템하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법인을 각각 60대 40% 지분으로 설립을 하고 그 법인이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서호주 그리고 미국의 엘라바마주, 캘리포니아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에 결국에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오스탈 같은. 그러면 오스탈을 이렇게 했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그럼 북미뿐만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화가 한국, 호주, 북미, 미국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가고 있다. 그럼 지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성을 맞춰가고 있다.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이어서 오스탈과의 협력은 북미 시장에 대한 입지 강화이면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방산이든 조선이든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고 다만 보유자분들은 팔고 싶더라도 참아야 되는 것이 방산, 조선, 원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팔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려보고 인내를 해봐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겠죠. 워낙 또 신고가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쪽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또 하나 기다릴 수 있는 건요. 최원범 매니저님, 현대로템입니다. 자, 이제 이달 말에 그 말도 많았던 정말 길었던 K2 전차 수주가 드디어 좀 임박한 상태입니다. 와, 이게 지금 거의 9조 원대 가깝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후에 그리고 또 현대로템 기대해 볼 만한 수주가 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인 게 지금 방산주를 그래도 다시금 또 가져가야 될까? 아니면 또 지금 팔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그 무유 여부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랑 그리고 수주도 앞서서 우리가 또 수주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반기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현대로템에 거는 기대감에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K2 전차 수출은 지금 폴란드가 유리한데 지금 이제 우리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 페루 등에도 협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레일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 물량이 또 17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K2 전차 추가 계약에 대한 예상까지. 자, 앞으로의 방산 관점, 자, 지금 사야 될까에 대한 관점 역시나 고민이죠. 그런데 우리가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그리고 실적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나 우리가 수주도 수주지만 실적에 기반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밸류업 얘기 계속 나오죠. 거기에 실적까지 우리 포함이 된다면은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갱신 관점을 장중에 눌리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신고가 갱신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뭐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최종 수주가 나오는 계약일까지요. 최현범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세론 우려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뭔가 현대로템을 봤을 때 기대가 더 큽니까? 이게 팔아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일단은 팔아야 되는 심리가 지금은 조금 더 51대 49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못 산 분들이 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요. 자, 그랬을 때 장중에 차익 실현 나오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3월 31일부터 재개된 공매도까지 우리 수급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세론 가능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타 단기적인 관점 이미 주고 이제 지나갔고요.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보는 중기 이상 관점으로 우리가 현대로템 바라보면 충분히 세론 대비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탑픽 종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질문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고 방산을 샀었어야 되나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방산을 저는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올라타기에는 시장이 고밸류,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작년에 엔비디아 한창 올라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하락한 날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몇 달을 올라갔거든요. 방산도 그런 거 아닐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위험 구간이 낮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탑픽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방산을 올라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으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K2 전차 그리고 K21 장갑차, 청국2, KF21 보라매 등의 주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2월만 하더라도 하나시스템과 151억 원 규모의 K2 전차 관련 납품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방산주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는데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데에 방산주가 없다. 아니면 나는 신규적인 방산주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겪고 있는 쪽에서 덜컥 많은 비중을 들어갔다가 10% 떨어졌을 때 못 버티고 팔 거라면 차라리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지금 50, 60, 80, 90, 100% 수익 나고 있는 분들은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가 아니라 20% 조정이 나오도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신규로 들어갔다가 20% 조정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차트상 그쵸. 저위험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 흐름 보시면 이렇게 제가 늘 추세선을 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지지선을 공통되게 공유하고 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61선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반등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를 먼저는 22,000원가량으로 우리가 잡아본다면 조금은 그래도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은 방산주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매수가는 19,000원 이하, 손절가는 17,2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 탑픽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탑픽 들어봐야 될 텐데 매니저님 뭐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오후에 생쇼에도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이 됐는데 생쇼에서 나오는 종목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종목은 많고 또 말씀드릴 거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한화 좀 말씀을 드리도록 딱 하겠습니다. 하나 두 글자. 네, 네. 하나입니다. 자, 지주사 하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 그룹주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 방산 관련 중에 하나죠. 특히 지금 다시금의 김승현 회장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트럼프 지금 체제 하에서도 하나그룹주에 대한 그 유리한 지점이 역시나 좀 예견이 좀 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또 오스탈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이 그 미정부 승인 이슈가 가장 크게 나는데 이게 신뢰성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우리 또 이슈에서 지분까지도 100%까지 취득 가능하다.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등에 힘입어서 단기 조정에 출연하더라도 저는 아까 현대로템처럼 신고가를 계속해서 재갱신하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증시가 지금까지 꺾인 걸 생각하면은 지주사 관련주들 더 올라도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그룹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 95,000원 이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10만 원 넘게 10만 5천 원 이상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공개해 주시죠. 자, 한국형 위고비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 ADA 2025에 한미약품이 참가해 비만 치료제 등 6건의 전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이제 국내 첫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선발주자가 아닌 후발주자로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구자죠. 선발대의 기능들을 오히려 이제 한미약품은 더 보완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이 후발주자의 장점을 살려서 얼마나 더 경쟁력을 챙겨갈지가 상당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 자, 이제 허만석 팀장님. 자, 이제 국내 1호 비만 치료제라는 기대감 한미약품이 만들어냈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그동안에 이 뭐라 하죠? 지분 경쟁 싸움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을 하나도 못 받아갔었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좀 잡아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세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본격적인 상승세인데 이것을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을 가지고서 뭐 시총이 조 단위인데 이거를 비만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일상 막 지나가고 있는 막 그런 상황 입지를 보았을 때 이 비만 치료제가 향후 시장은 좋지만 지금 당장에 있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마운자로는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인데 직접 투약하고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이 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맞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크게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은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후발주자인 한미약품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려면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GLP-1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결과를 이번 ADA 2025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CRF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만 치료제를 했을 때 근손실이 나는데 근손실 맞아요. 없이 체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GLP-1의 부작용을 회피할 수 있는 병용요법까지도 뭔가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요.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동일선상에 놓고 직접적인 경쟁을 논하기에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한미약품의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ADA 2025 같은 일정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에는 우리는 그에 알맞는 뉴스에 팔아라 또는 비중을 조절한다. 이런 느낌의 대응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그 연속성을 좀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위고비, 마운자라랑 비교하기는 여기는 이제 일상 단계니까 그렇죠. 비교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건데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연구 결과 발표가 좋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 기술 수출까지도 여러 기업들을 본다면 임상 1상하고 2상하고 3상하고 멀었죠. 결국에 이제 시판할 때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것이다.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좀 모멘텀을 가지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빠르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본격적인 모멘텀
펩트론은 또 어떤 이야기가 좀 될까요, 매니저님? 자, 펩트론 지난주만 해도 일라이릴리한테 배신당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 어느새 또 회복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 기술 평가 계약이라는 이 일라이릴리와 펩트론이 맺은 계약이죠, 이게. 이 리스크가 지난주에 좀 불거졌는데 회사 측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좀 회복은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제 관점은 두 가지인데 이 네. 펩트론에 대한 하한가에 대한 우리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었던 하한가에 대한 그 결정은 결국에는 너무 많이 일단 올랐고 그리고 시장의 대체재가 너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호재 그리고 악재에 굉장히 좀 오히려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20% 이상 그리고 상한가까지 지금 가는 모습이 보이고 조금만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15% 그리고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여서 펩트론이 많이 오르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게 조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제 관점이고요. 거기에 또 힘을 실는 건 카무루스가 이제 스웨덴 기업인데 그쵸. 이 카무루스랑 일일랑 또 계약을 했죠. 네. 자, 이게 적은 계약이 아니라 우리 돈은 1조 이상의 또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잡은 건데 펩트론이 결국에는 상대적 기술 우위에 있고 이번에 이제 카무루스 쪽에서 세 가지의 또 단점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점에서 펩트론이 또 우리 괜찮다라는 또 홈페이지에 바로 또 공지를 냈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오늘 19%에 대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펩트론은 여전히 좀 유효하게 우리가 지금 지켜보자. 그리고 학회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펩트론은 좀 긍정적인 뷰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기술 평가 계약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라이센싱 아웃, 이게 기술 수출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잘 되면 그때 보자. 이 딱 뉘앙스인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맞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릴리가 지금 보험식으로 카무루스를 선택했다라는 예.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1, 2, 3, 4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관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펩트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여한다면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질 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자 이제 학회도 남아 있습니다. ADA 2025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분도 한번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토픽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이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펩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펩트론. 오. 자, 앞서서 엔비디아가 빠졌을 때 엔비디아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펩트론을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61선을 깨지 않으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61선을 지켜줬단 말이죠. 그럼 61선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방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다. 이는 곧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급등 이후에 눌림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61선의 지지는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고요. 더 이상 팔고 싶은 주주들은 많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논리를 통해서 오히려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DA 2025에서도 마찬가지로 PTAP 009 최초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욕 억제, 혈당 조절 기능, 펩타이드 기반의 신약 후보니까요. 이런 일정 이벤트가 있고 61선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기를 물량 털어내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2025에서 신약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하고 나면 61선에 샀던 물량을 또 출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61선과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구간에서는 매수에 불만하지 않은가. 매수가는 19만 3천 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연속으로 펩트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을 좀 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저위험 구간 아닙니까? 저위험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61선에 대한 강한 지지. 네. 61선에 대한 강한 지지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매니저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범 매니저의 비만 치료제 토픽은요? 네, 이 종목도 꼭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인벤트실에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립니다. 네, 단기 저점까지 지금 잘 자리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인벤티지의 GLP-1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까지 계속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인데 여기에 더해서 mRNA에 기반한 AI 비만 치료제 제형 최적화된 국가과제 선정이 됐다는 점이 이 점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또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들어간 지금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성형 AI, 필요해서 AI, 그리고 의료 AI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인벤티지 랩도 여기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AI 관점, 여기서 이제 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2025 미국 당뇨학회가 20일에 또 개최가 됩니다. 자학회가 종양학회와 함께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 당뇨학회도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 인벤티지의 기술 이전 논의가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벤티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지금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 점 포커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인벤티지 랩까지 다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한 번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네, 매수가는 장 시초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7,000원 이하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두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네, 하반기 격포제가 많아진다. 컨텐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애프터마켓 마감하고 나서 CJ ENM도 올랐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뮤지컬 작품이 미국 토니상에서 6관왕을 수상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간밤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 공연계,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넘어갔을 때 최고 권위의 상이 토니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진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컨텐츠의 저력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콘텐츠, 웹툰 다양한 분야에서 재밌는 작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웹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자, 이번 정부 뭔가 웹툰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웹툰주들이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면 좋은데 잠깐 윗골이 달리거든요, 요새. 어떻게 보십니까? 웹툰이 조선 방산 원전처럼 폭발적인 수익성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지는 산업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4년, 5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당장에서는 새 정부가 K-웹툰 콘텐츠 수출형 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임을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키우겠다, 위상을 역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격상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있죠. 미스터블루 상한가 찍었고요. 핑거스토리, MBT,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막 장대 양봉을 막 그렸으나 대부분 다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적 그리고 수급의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 보셔야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순환매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내일 밤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순환매가 보다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경계감으로 여러분들이 K-웹툰으로 한정해 본다면 경계감을 갖고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컨텐츠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기대작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원범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콘텐츠 하반기에 좀 모멘텀 뭐뭐 있다고 좀 보십니까, 현재? 일단 저도 기다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3가 6월 말에 또 맞아요. 곧 또 나오죠. 시작이 되죠. 곧 나오는데 지금 넷플릭스 관련해서 누적으로 봤을 때 시청 중에 오징어 게임 1이 가장 1위를 지금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열풍이 다시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3의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미리 지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일러까지 나왔죠. 자, 거기를 이제 필두로 할 것 같고 하반기엔 또 폭군의 셰프라던가 일본판 리메이크가 된 내 남편과 결혼해줘까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된 제작 드라마들 그리고 OTT 관련된 영화들까지도 이제 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또 광장이 또 굉장히 또 센세이션하게 또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웹툰이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웹툰 기반된 OTT 종목들, 특히 영상 컨텐츠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하다는 관점. 그래서 무엇보다 한한령 해제수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이 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아울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콘텐츠주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시작. 오늘 지금 바닥인 종목 또 들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석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콘텐츠주들이 종목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대개 다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이제 뭐 오징어 게임 떴어요. 그러면 쇼박스 막 다양한 종목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들어가기 항상 좀 부담스러워요. 너희가 네.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 찾아서 종목을 샀더니 작품은 재밌는데 종목은 안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옥석 가리는 전략 좀 뭔가 있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리 사는 건 괜찮습니다. 음. 미리 사서 세론 나오면 빨리 팔고 나오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미리 안 사는데 급등해서 따라 올라가면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스터 블루나 키다리 스토리나 핑거 스토리나 이런 것들 여기가 내일도 가겠거니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에 왜냐? 요즘 불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면 다음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날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타고 타다가 결국엔 세론 나오면 그 마지막에 탄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식을 편안하게 넘겨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떠나지 않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실적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우상향한다, 그리고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다. 외국인 사모펀드,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는가, 팔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파해 보신다면 지금 내일 밤 CPI,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우리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때 딱 털어내기 좋은 매니저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 매니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급적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실적이 탄탄한가, 수급의 연속성, 뒷배가 뒷받침돼서 계속 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토픽 종목 바로 들어봐야겠죠. 최현범 매니저님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 갖고 왔다고 해주셨는데 어딜까요? 자, 이 종목 펜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드라마랑 예능을 대표적으로 그쵸. 좀 제작하는 업체죠. 자, 가장 최근 이슈가 있던 건 폭삭 소가수다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을 거두었고 이 폭삭 소가수다의 OTT의 지금 성공이 정말 한 번에 또 기점이 돼서 그다음 하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오늘 정말 진 바닥에서의 기준봉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인 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모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2,450원 이하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 2,75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은요? 하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터로 좀 보자. 네, 콘텐츠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음. 결국은 이제 모든 완전체들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RMV 예. 전역했고요. 그리고 11일 전국 지민 전역을 합니다. 21일 슈가까지 전역을 하게 된다면 완전체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일정이 있다. 그리고 위버스의 유료화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장기 하락 이후에 반등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1만 원, 목표가 40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31만 원 이하, 손절가는 2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콘텐츠 웹툰까지도 저희가 함께 토픽 종목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 최현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